결론적으로 우리가 심장을 강화하고 운동을 했을 때 얻는 이점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습니다. 그냥 확장됩니다. 모든 게. 본인이 원하는 모든 게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후쌤입니다. 제목을 제가 적어놨습니다. 사람은 언제 강해지나? 여러분 기억 속에 여러분이 강해졌을 때가 언제였습니까? 평온한 삶을 살고 있을 때, 매일 일상을 살고 있을 때 그때 강해지는 느낌이 들진 않죠. 뭔가 어쩔 수 없이 한계 상황에 봉착했을 때, 체력을 끝까지 쏟아부었을 때 그런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마라톤을 해본 분들도 있을 거고, 백두대간 종주를 해본 분도 계실 거고, 수영을 한계까지 밀어붙여 본 사람들도 계실 거고, 자전거를 자기 한계까지 타본 분도 계실 거예요. 사람이 성장하는 것은 그 한계 지점에서부터 성장을 합니다. 그 이전까지는 그냥 관리되고 있는 거예요. 신체 능력이든 멘탈이든 뭔가 내가 이전까지 해보지 않았던 건데 이걸 내가 과연 넘어설 수 있을까? 이런 느낌이 들 때, 그때 그걸 견디고 해내면 이제부터는 그 한계를 돌파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건 이제 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한계에 봉착하고 한계 끝까지 밀어붙일 때 어떤 일이 생기는지 말씀드릴까 합니다. 일단 이 한계란 무엇일까? 운동을 연구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뇌과학을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얘기합니다. 그 개인이 한계라고 느끼는 그 영역은 실제로는 한계가 아니고, 뇌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실제 한계보다 훨씬 이전에 그걸 한계로 인식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과잉 보호 모드가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것보다 훨씬 더 넘어설 수 있는데 그걸 한계로 설정한 거죠. 이 현상이 스포츠에서는 굉장히 빈번하게 발생을 합니다. 100m 달리기, 예전에는 9초가 한계였어요. 9초는 못 넘어. 그리고 높이뛰기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는 인간의 한계야. 그리고 마라톤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가 세계의 신기록을 깨면 이제 저 벽은 아무도 못 넘어, 이렇게 생각하지만 재밌게도 보통 그 벽을 넘어선 그 해에 다른 사람들이 그 벽이라고 상정됐던 그 영역으로 다 들어옵니다. 그게 뭘 의미하느냐? 사람들이 그건 벽이라고 생각했던 것 뿐이에요. 근데 누군가가 깨니까 인간이 저걸 할 수 있는 거구나. 자기가 미리 지정해 놓은 한계가 사실은 그냥 설정된 한계일 뿐이구나. 실제로는 그 이상 갈 수 있구나. 이걸 누군가가 깨면 그때서야 알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본인이 운동을 할 때, 우리가 가까운 예로 계단 오르기를 할 때, 제가 처음에 100층 올라요 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100층을 올라? 라고, 100층은 뭐 특별한 사람이 오르는 것 같고 그렇게 다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롯데타워가 100층이니까 그걸 한 번에 올라가는 거는 쉽지 않은 일이구나, 이렇게 다들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 모두 튼튼 카페에서 100층 오르는 사람은 정말 한 100명이 넘어요. 누군가가 그 벽을 넘어서니까 일반인도 할 수 있는 거구나,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립니다. 뇌가 왜 그렇게 작동을 하냐면, 왜 과잉 보호 모드로 작동을 하냐면, 뇌 자신도 어디가 한계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대충 이전에 내가 해왔던 정도 가지고 거기 이상 넘어가지 마, 그 다음은 위험해 라고 그냥 선을 딱 그어놨어요. 뇌에서 과잉 보호 모드로 그걸 넘어서면 위험해 라는 신호를 계속 줘요. 근데 실제로는 그건 전부 다 가짜 한계라는 거죠. 그 너머가 분명히 존재하고 실제로 생각보다 쉽게 그 너머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뇌도 학습을 하기 때문에 계속 한계를 넘어서잖아요. 그러면 전에는 너 여기까지 한계야 라고 자꾸 신호를 줬다면, 또 돌파하고 나면 여기까지는 괜찮아 라고 자꾸 신호를 줘요. 그래서 우리가 한계를 계속 돌파하는 운동선수들은 실제 신체 능력보다 뇌가 포기하라고 하는 그 신호와 싸운다고 보면 됩니다. 신체가 계속 강력하게 주장을 해요. 야, 안 돼. 여기까지 한계야. 그만해. 포기 신호를 준다는 거죠. 뇌는 끊임없이. 하물며 우리는 운동선수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정해놓은 한계치는 굉장히 높은 한계가 아닙니다. 거의 다 가짜라는 거예요. 그걸 다 넘어설 수 있어요. 어디까지 넘어설 수 있냐? 최소한 운동선수가 하는 80% 정도는 따라갈 수 있습니다. 일반인도. 그래서 우리가 설정하고 있는 것은 다 가짜다. 가짜 한계다. 이걸 넘어섰을 때 이점은 넘어설 수 있구나라는 신호를 계속 학습을 하면서 포기 신호가 가짜라는 걸 인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달성할 수 있는 가능성이 계속 넓어지고 신체 능력이 확장이 됩니다. 그 전과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굉장히 재밌게도 실제 신체 능력이 아니고 사고의 폭만 달라질 뿐이에요. 이 사고의 폭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한계에 딱 봉착을 했을 때 여기까지 라는 그 신호가 왔을 때 그걸 한번 넘어서 보는 거. 우리가 포기하라는 신호를 다양한 형태로 줍니다.
야, 너 이제 나이 들었으니까 이건 무리야. 혹은 지금까지 이상 한 적이 없잖아. 그리고 남들 이만큼 안 해. 여러 가지 이유들을 들어서 뇌가 살살 꼬드겨요. 여기까지만 하라고. 물론 우리가 운동을 할 때 안전하고 다치지 않게 뇌가 그 보호회로를 작동시키는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위험하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생각보다 위험하지 않은 게 한계라는 게 한 번에 훌쩍 뛰어넘을 수는 없어요. 첫 번째 한계를 넘을 때 굉장히 조금 넘어섭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안전하게 하나하나 한계를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한계가 왔을 때 거기까지라고 생각하고 머물지 말고 첫 번째로 생각만으로라도 그건 넘어설 수 있다. 이렇게 사고방식을 가지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몸을 한계까지 밀어붙였을 때 그때부터 진정한 몸의 변화가 생깁니다. 웨이트를 할 때도 똑같아요. 힘이 안 드는 구간에서는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못하겠어 할 때 그때부터 근육이 손상이 되고 회복을 하고 반복을 하면서 근육의 볼륨을 키워냅니다. 그래서 정말 하기 싫은 구간, 그만하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그 구간에서부터 진짜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쉬운 구간은 그냥 우리가 한계까지 도달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기간일 뿐입니다. 진짜 변화는 그 한계, 거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뭔가 한계가 다가왔을 때 그때 딱 눈치채야 됩니다. 아, 이제 진짜다. 여기서부터 내가 한번 해봐야지. 넘어서 봐야지. 그리고 그 결과가 변화로 보여줄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몸의 변화도 그때 축적이 됩니다. 근육이 늘어나는 것은 딱 진짜 하기 싫을 때 그때부터입니다. 그리고 또 얻는 이점, 우리가 멈추는 이유는 귀찮아서, 불편해서, 그리고 불안해서 그런 이유들을 들어가면서 여기서 멈췄잖아요. 그런데 그런 이유가 내 속에서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무시하고 나는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야. 나는 계속 걸어 나가는 사람이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불안, 불편, 귀찮음이 등장했음에도 그걸 이겨낸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그걸 반복하다 보면 나 자신이 나를 믿게 됩니다. 나는 포기하지 않는 사람. 우리가 얻는 이점 중에서 가장 큰 이점입니다. 한계에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 더 전진했을 때 얻는 크나큰 이점입니다. 운동이라고는 하나도 안 하던 분이 어느 순간 계단을 100층을 오르게 되고 거기서 좀 더 나아가서 나 북한산 한번 올라볼까? 나 설악산 한번 가볼까? 한라산 백록담 한번 올라가 볼까? 이런 마음이 점점 생기는 이유는 자기가 한계로 설정했던 게 돌파하면서 그럼 나의 한계는 뭐지? 100층도 돌파했는데 북한산 따위는 반복하면 저것도 돌파할 수 있구나. 마음만 먹으면. 그 전과는 다른 사고방식이 작동하는 거죠. 전에는 남의 일이고 그런 거는 내 삶과는 별 연관이 없는 일들이었어요. 높은 산에 올라가거나 그런 도전을 하는 일들은. 근데 뭔가를 해보니까 내가 나를 한계 짓고 있었구나 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계 짓지 않으면 어떤 것이든 해낼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삶을 대하는 자세가 바뀝니다. 우리가 꾸준히 운동을 하고 멈추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 나갔을 때 얻는 이점들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 내가 활동하는 바운더리가 달라지는 겁니다. 집안에 있는 것만 좋아했고 뭔가 불안하면 심리적으로 움츠러들었던 사람이 내가 가고 싶은 곳이 생기고 험한 산의 난간을 잡고 올라가면서 희열을 느끼고 내 삶에서 다른 국면들이 자꾸 펼쳐지는 거예요. 그 첫걸음은 딴 게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없다라고 규정지었던 그 행동들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쌓여서 재밌는 일들이 자꾸 펼쳐지는 거예요. 그 첫 번째 발걸음은 항상 가장 가까운 곳에서 내가 오르는 행위를 하는 거. 내가 한계라고 규정지었던 그 계단, 어떤 사람한테는 한계가 10층일 수도 있고 50층일 수도 있고 100층일 수도 있어요. 그걸 클리어 해보는 거. 그러면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내 한계는 10층까지야 숨이 차서 더 이상 못 오르겠어 이랬던 사람이 그 한계는 몸이든 마음이든 그냥 이전에 규정되었던 그 한계일 뿐이라는 걸 금방 알게 돼요. 왜? 그 한계는 사실은 가짜였다고 얘기했잖아요. 몸은 계속 쓰면 쓸수록 그 한계를 업데이트해서 이전의 한계였던 게 한계가 아닌 게 됩니다. 자동으로. 너무나 당연하게도. 운동을 해서 얻는 이점, 신체적 이점 이외에 마음이 작동하는 방식,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가치관, 이 전체가 바뀌기 때문에 제가 계속 움직여야 된다, 한 걸음 떼야 된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움직이고 계시는 걸 보면서 저는 너무 좋습니다. 이제는 저희 한의원에 진료받으러 오시는 분 중에 계단 오르기를 안 한 사람이 없어요. 아예 전무합니다.
전에는 너무 힘들게 제발 이거라도 좀 하세요 라고 제가 푸시해서 겨우 계단 오르기 정도 하게 만들고 그랬는데, 이제는 이미 진료하러 오시는 분들이 저 여기까지 하고 있어요 라고 자기가 언제부터 했고 그걸 하면서 마음이 어떻게 달라졌는지까지 저한테 얘기해 줍니다. 너무 감사하죠. 당연히 치료도 더 수월하게 되고, 결론적으로 우리가 심장을 강화하고 운동을 했을 때 얻는 이점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습니다. 그냥 확장됩니다. 모든 게. 본인이 원하는 모든 게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뭔가 원하는 게 있고 건강, 뭔가 이루고 싶은 거, 그런 거 자꾸 생각하는 거 별 의미 없습니다. 그냥 한 걸음 떼는 데서부터 그게 결국 그 미래가 내 앞으로 성큼성큼 다가옵니다. 내가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생각만 한다고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꾸 생각만으로 이 병이란 걸 하나의 어떤 치료로 뿅 하고 없애야 되는 그 나쁜 거, 이렇게 상정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재발하고 힘들고 반복하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 우리가 걸어가야 될 방향은 계속 한계를 느끼고 그 한계를 넘어서고 내 몸을 계속 강화해 나가고 내 마음과 신체 능력, 이게 같이 물려서 앞으로 나아가야지만이 내가 몸이 유지되고 있구나, 강화되고 있구나, 이 감각을 가지게 됩니다. 사람은 언제 강해지나 계속 움직였을 때 강해집니다. 생각만으로 강해지지 않아요. 그리고 움직이다가 한계를 만나면 그걸 반갑게 생각했을 때, 그때 강해집니다. 넘어서든 못 넘어서든 그걸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세요. 그러면 그때 강해집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한계 짚고 있었던 게 무엇이었는데 그걸 넘어서 보니 어떻더라? 이걸 댓글로 한번 공유해 봅시다. 한계를 넘어선 경험을 다 같이 한번 공유해 보자고요. 우리 따소물 챌린지, 소금물 챌린지 잘 완수하셨고, 이번에 또 14일 챌린지도 참여율이 너무 높아서 제가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제가 이런 챌린지를 하면서 처음에는 걱정을 했어요. 사람들이 참여를 할까? 근데 그 댓글로 참여하는 내용들을 보면서 정말 잘했다. 사람들이 계기가 필요했구나. 하고는 싶지만 뭔가 후크를 걸 계기가 필요했구나. 그걸 많이 느꼈어요. 저희 채널 처음 들어오신 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저희 우리 모두 튼튼 유튜브 말고 우리 모두 튼튼 카페가 따로 있습니다. 혼자서 운동을 꾸준히 한다, 그리고 몸을 위해서 행동들을 쌓아 나간다, 이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카페가 만들어졌고 거기서 많은 분들이 스스로의 변화를 기록을 해 나가고 계시고, 그래도 참여하기 힘든 분들을 위해서 챌린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2번째까지 했고 댓글로 단순히 참여를 하고 사진을 찍어서 올리면 됩니다. 근데 그걸 매일매일 반복해 나가면서 사람들이 자기가 해낼 수 있다, 이런 마음을 가져 나가는 과정을 제가 지켜보고 있고, 그리고 그게 처음에는 한번 참여해볼까 그런 마음으로 참여를 했지만 자기가 계속 해보니까 거기서 얻는 인사이트가 존재하는 거예요. 이런 거였구나, 이런 느낌이구나, 나 이거 계속 할 수 있겠는데, 해보고 싶다, 더 해보고 싶다, 또 다른 거 도전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드시는 것을 제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승우가 이렇게 사람들한테 공간을 마련하는 역할을 하면 되겠구나, 다들 하고 싶었는데 뭔가 계기가 필요했었구나, 언뜻 생각하면 그냥 하면 되지 라고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녹록지 않아요. 뭔가 계기가 있으면 그때부터 숟가락을 얹어서 하다 보면 그게 습관이 되고 삶에 도입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챌린지를 기획하고 막 이렇게 할 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반응들이 너무 좋아서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나는 이런 기회를 더 많이 만들고 제공을 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할 수 있게 도와주는 사람이 되면 되겠구나, 제가 뭘 해야 되는지도 조금씩 구체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같이 이런 행동들을 하면서 방향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바꾸고자 하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우리 자신이 어떤 행동들을 쌓아 나가냐,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작은 행동들이 쌓여서 내가 변하고 내 주변이 변하고 내 건강이 변하고 내 생각이 변하고, 그러면 그게 딴 게 아니에요. 그게 좋은 세상입니다. 세상이 왜 이렇게 안 좋은 일들이 자꾸 일어날까? 그거 계속 탓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그냥 변화가 나로부터 비롯된다, 이 감각을 찾으면 그제서야 세상이 변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난 작심삼일이었는데 맨날 해봤자 3일, 길어봐야 일주일, 근데 2주가 되고 한 달이 되고, 그걸 지속하는 자신을 바라봤을 때 난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내 한계는 끝이 없는 거구나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맞습니다. 여러분의 한계는 없어요. 한계를 정하지 맙시다. 우리 어디까지든 갈 수 있어요. 가고 싶은 만큼. 그리고 저는 옆에서 서포트를 해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길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어떤 응원이 필요한지 그걸 계속 생각하고 있습니다. 댓글 중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자기가 계단 오를 때 맨날 이승 원장 후셈 영상 들으면서 계단을 오르면 어느샌가 20층, 30층이 되어 있더라. 그러면서 자기가 느슨해지는 그 마음을 다잡을 수 있어서 고맙다. 이런 댓글을 다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이. 제 얘기를 계속 들은 분들은 아실 거예요. 뭔가 대단한 건 없어요. 항상 기본적인 걸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저 역시 기본만 해도 정말 대단한 거예요. 다들 뭔가 특별한 걸 찾으려고 하는데 그런 거 없습니다. 늘 기본이에요. 그 기본을 얼마나 제대로 하느냐, 얼마나 지속하느냐, 얼마나 반복하느냐, 그것이 결과를 만듭니다. 그래서 제 얘기가 맨날 비슷하다 하더라도 그렇게 계기로 삼아 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힘도 나고, 저는 그래도 맨날 똑같은 얘기 같지만 하고 싶은 말이 많아요. 똑같은 얘기도 어떻게 다르게 풀어낼까, 한 명이라도 어떻게 더 설득시켜서 움직이게 만들까, 생각을 바꾸게 만들까, 그리고 부정적 생각에서 어떻게 하면 긍정적 생각으로 옮겨 놓을 수 있을까, 저는 많이 안 바랍니다. 단 한 명만 옮겨놔도 저는 만족합니다. 그래서 가급적 많은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이 바뀔 수 있게 저는 끝까지 밀어붙일 겁니다. 저 후쌤 맨날 똑같은 얘기하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속 듣다 보면 정말 사고방식이 바뀌어요. 저 역시도 책을 읽었을 때 어떤 생각이 바뀌는 걸 느껴요. 처음에는 굉장히 낯설어요. 새로운 장르의 책을 읽었을 때. 근데 그걸 처음에는 낯설어서 이건 내 얘기가 아닌데 싶다가도 바꾸려고 자꾸 노력을 해요. 작가의 생각과 싱크로를 맞추려고 자꾸 노력을 해봅니다. 근데 쉽지가 않아요. 그게 싱크가 잘 되질 않아요. 왜? 내가 살아온 방식과 그 사람의 살아온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근데 그 사람의 방식이 내가 옳다, 따라 볼 만하다 라고 생각이 들면 저는 어떻게 하냐면 그 책을 오디오북으로 계속 들어요. 저를 세뇌시키는 거예요. 왜? 내 사고방식이 그 사람의 사고방식이 미치지 못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계속 반복해서 그게 너무 익숙해서 너무 당연하게 들릴 때까지 정말 그렇게 돼버려요. 사람이 신기한 게. 계속 듣다 보면 그 사람의 방식으로 사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을 세뇌시키고 있는 거예요. 계속 들으세요. 그냥 뭔가 이질적이다 라고 생각이 드는 분들은 계속 들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랑 굉장히 비슷한 사고를 하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얻는 게 뭐냐? 건강과 삶, 관계 이런 것에 대한 부정적 요소를 빼낼 수 있습니다. 제 궁극적 목표입니다. 어떻게든 삶에서 부정적 요소들을 배제를 시키면서 몸과 마음 모든 게 긍정적 방향으로 갈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제가 맨날 실험을 하잖아요. 여러분들한테 긍정적 단어로만 한번 댓글을 달아보자. 자꾸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긍정적으로 변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습관입니다. 부정적 단어를 하나도 쓰지 않고 살아가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몸은 자꾸 부정적 요소를 차단해서 위험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자꾸 그렇게 행동을 해요. 근데 우리는 초원에 살지 않고 사자랑 같이 살지 않아요. 위협이 없어요. 그냥 예전 DNA가 그렇게 자꾸 작동시킬 뿐입니다. 걱정하지 말고 미래도 걱정하지 말고 오지 않았어요. 그건 현재가 아니에요. 미래 걱정하지 말고 지나간 과거 후회하지 마세요. 그냥 지금 이 순간 그냥 최대한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누구나한테 긍정적 단어로 말하고 내 사고도 긍정적인 방식으로만 작동하게 하면 많은 걸 얻습니다. 삶의 평화, 건강, 거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내가 아프더라도, 관계가 안 좋더라도, 미워 죽겠는 사람이 있더라도 그 세상을 바꾸는 것은 그 대상이 바뀌어서 바뀌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걸 어떻게 바라볼 거냐 마음먹는 것에 의해서 바뀝니다. 그래서 계속 듣고 세뇌하고 저랑 같이 사고방식을 바꿔 나가자고요. 저 역시도 이렇게 영상을 찍고 여러분들이랑 소통을 하는 게 제 사고를 본고이 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나의 고정된 사고로 고정을 시키고자 함이 아니고 가급적 더 몰랑몰랑하고 유연한 사고, 어떤 것이든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미워하지 않고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냥 내가 살아있는 이 존재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지 그것만 느끼면 됩니다. 그러면 나의 행복과 그런 게 어디 멀리 있지 않고 미래에 있지 않고 그냥 지금으로 불러옵니다. 좋은 기운을 그냥 불러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건강했으면 좋겠고 돈을 많이 벌었으면 좋겠고 관계가 좋았으면 좋겠어요. 그러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걸어가 보자고요. 감사합니다, 여러분.